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현재 늦은 나이로 30대 늦가기 개발자가 되어보고자 한국에서는 한 번도 프로그래밍은 해보지 않았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HTML 태그로 다운 카페를 꾸며 보았던 기억은 있네요. 옛날에 태그 지원했었죠. 옛날에 다운 카페에서. 외국에 있는 그저 그런 대학교의 컴퓨터 관련 학과를 현재 마치고 유럽에서 현지 취업을 도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 나이로 신입개발자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유럽에서 정착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서입니다. 유튜브로 팀노바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 깊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노바는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요. 졸업자들이 정말 특출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문이 길었네요. 네. 해외에서 전공하신 분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메일을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는 혼자서 저처럼 약간은 고립된 상태로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릴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요? 일단은 제가 혼자 하기 딱 좋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글쓰기랑 이제 말하기 두 개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말하기는 항상 좀 집중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좀 외국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좀 말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제 쉬운 주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상식 뭐 이런 수준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타인에게 집중해서 말하기를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글 같은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일기를 쓰신다든지 일기도 좋지만 좀 되게 심플하게 쓰는 게 아니고 좀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글쓰기. 왜냐면 소설가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자기 생각을 문자화시켜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문자에 특화된 존재들이 아니잖아. 인간은 인간 그 자체인데 이제 인간이 문자라는 체계를 만들고 그거에 익숙해질수록 그거에 적응을 할수록 잘해지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문자화 시켜서 머릿속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문자화 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그런 의 조합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서 꼭 필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 쪽 제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들 특징이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개인주의적이라는 건 중심이 집단주의적이보다는 적이기보다는 일단 개인에게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전형적인 개인주의자 중 하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조금 이제 말 안 통하고 멍청한 사람들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랑 가장 큰 차이는 이기주의는 내가 잘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거고, 개인주의자는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하다. 근데 이제 집단의 소중함보단 개개인이 행복하는 게 먼저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모두 집단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집단이 이제 잘 되면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는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서양에서 보이는 그 개인주의자들 특징은 난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자기 스타일을 잘 확고히 하는 게 좋겠죠. 자기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그 되게 합리적이라서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정규직을 뭐 지키자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완벽한 민주주의와 완벽한 어떤 자본주의 사회는 아닌 게 수정자본주의에 가까운 게 뭐 근로자나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는 미국보다 훨씬 훌륭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해고 자체가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언제든 다른 데 좋은 인력들이 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해고가 자유롭죠. 우리나라는 정규직이란 개념이 있어서 해고가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 서양 애들은 항상 잘리는 걸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럽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유럽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미국은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애에 대한 일하려면 자기 생각 명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더 중요할 거예요. 원래 그런 게 디폴트인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했었는데 주어진 태스크를 끝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노바는 이런 부분들을 기초교육에서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기초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발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하지는 않은데 뭐 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제 취향에 맞추면 취향이 고상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취향이 독특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인 그 개발자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본능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만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 레벨로 교육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저 이거 시작 안 했어요. 애초에 세계 레벨에서 놀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친구도 지금도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교육하는 모든 뭐 4년 하는 뭐 3년 하는 에코 42 3년 무슨 뭐지 그 독일에서 유명한 직업교육학교 보통 3년인데 우리 1년 반에 걔네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좀 아마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유태인 교육법으로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넓히는 방법 등 하부르타죠. 예. 하지만 제 환경에서는 이게 어려운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팀노바가 하부르타로 이제 여러가지 토론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들을 이제 메인 교육법으로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네요. 자기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한 30%? 그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라는 건 DNA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능의 많은 부분 이제 자중지능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지능이란 거는 좀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제가 집중하는 건 좋은 지능, 타고난 좋은 지능을 죽이기보다는 안 좋은 지능 쪽을 훈련하는 방법을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이제 좀 이 친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능이라는 거를 좀 다각화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람들이 일단 여기 이거 읽어볼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초보자이지만 같이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잘 만들죠. 같이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능적이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혼자 제가 이걸 트레이닝법을 뭐 알려드려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말한 글 쓰는 거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볼만한 깊이감 있는 글을 쓰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술술 익히는 글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걸 일단은 하나의 미션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대화가 술술 통하고 그래야 이제 용기를 가지실 것 같은데 한 걸음부터 뗍시다. 이제 글 쓰고 스스로 말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도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게시판 만들기, 노드.js로 RESTful, 사실은 그냥 HTTP, RESTful하게 만드시는 거 하고 계시는구나. RESTful 구현해보기, 튜토리얼 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해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몇 개 더 만들어 보는 것과 개발 실력 높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세상의 모든 기술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팀노바 수강생들이 하는 설계라는 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팀노바 수강생들 못 따라해요.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개인의 능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세계가 이렇다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공부를 10년을 했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25년을 했지만 빡세게 뭐 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았던 것들, IT 업계가 어떤 진리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큰 틀,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해주는 게 세계관 교육법인데, 그런 넓은 시야가 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응용 2단계도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습관화해서 체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아마 지금 수준에, 근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루시는 수준으로는 너무 이상만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하세요. 스프링이 뭔지, 프레임워크로 게시판 만들기 이거 수준으로는 팀노바 애들 기초 수준도 안 돼요. 4개월 한 그런 친구들도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1년 반 한 친구들은요, 거의 모든 집중에 거의 끝에까지 다다른 상태에서 1년 반을 하는 거라, 그 사람의 한계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교육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애들이 깊이감 있게 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일단 어느 정도 수준, 따라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따라한 거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한번 스스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RESTful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Node.js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길래 탄생을 했을까, 왜 선호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것인가. Node.js가 절대적으로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Node.js 수요가 사실 제한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도 자바 스프링 수요가 국내에서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래도 이제 새롭게 나온 기술인데 왜 인정받았을까? 왜냐면 자바에 비해서는 나온 지가 꽤 좀 나중에 나왔으니까 왜 더 선호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상과 이유, 근거, 기술적 아키텍처, 이런 어떤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 먼저 출발하시면 천천히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력이 생기시면서.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팀노바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게 그냥 제가 하는지 보면은 어디서 그냥 막 돼지 새끼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영리해요, 저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겉모습 보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나 그 사람의 수준 보고 막 이렇게 사람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싸구려틱하고 사기꾼 같겠죠. 말 싸구려 같이 하니까. 근데 진짜 사기꾼은 말 세련되게 해요. 나도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말 세련되게 하는 거, 뭐 안녕하십니까, 저 팀노바 오프 팀장입니다, 뭐 이렇게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난 나니까 난 나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고집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건데, 아무튼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 있을 때도 뭐 나쁘지 않았죠. 저보다 재능 뛰어난 애들 한테도 배울 게 많으니까 그것도 빨리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팁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다시 돌려보시고 연구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래서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또 도와드릴게요. 그때 편지 주세요. 지금은 다루는 수준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좀 왜곡되어서 받아들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도 좋아야 되겠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노바 수강생들 설계 어설프게 따라 하시면 힘들어요. 국내에도 못 따라하는 건 당연하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곳이 없어요. 코딩 교육 쪽에서는 애초에 거의 유사한 곳도 없어요, 사실. 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 다 해드렸죠? 그냥 인터넷 보고 튜토리얼 하나 다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고 자료구조, 그래프, 트리 이런 것만 풀고 있는 것도 좋은 개발자가 되는 법도 아닌 것 같아서요. 자료구조를 공부하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싫어하는 거는 자료구조를 그냥 한번 쓱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만 이제 개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전부 다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삼성에서 알고리즘 보고 카카오에서 알고리즘 보고 네이버에서 알고리즘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 가고 싶으니까 다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나는 모든 대기업과 해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일을 해보고 거기 있는 개발자분들이랑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해봤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저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실무 자체에서 자료구조가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만 공부하는 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뭐 간단한 건 뭐 알고 계시면 괜찮죠. 그 다음에 답변을 유튜브로 해주셔도 되고 답장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아니더라도 계속 유튜브 만들어주세요. 보고서 도움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답변 다 드렸죠? 열심히 하시다가 또 힘들면 질문 주시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나는 팀노바 수료생처럼 하고 싶어, 나는 수료생처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은 다 좋고 좋은데 제가 이거를 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팀노바 수료생처럼 똑같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왜냐,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해줘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교육에 한계점을 좀 느꼈던 게 그런 포인트죠.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보는 많은데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연락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